축성 기술로 본 한국의 성과, 부차시, 통일신라의 성과. 성곽 속으로. 이번 시간에는 통일신라의 성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통일신라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먼저 들어보시지요. 네, 좌랑님. 어서 들려주세요. 진흥왕의 영토 확장 노력은 6세기 중엽 이후 100여 년 동안 한반도를 전쟁 속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고구려와 백제의 끊임없는 공격에 직면하게 된 신라는 대당 외교를 통하여 당나라의 군대를 끌어들여 마침내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나 당나라는 한반도에 대한 영토적 야심을 포기하지 않았고 신라는 강대국이었던 당나라와의 전쟁을 선택하였습니다. 당군은 강력한 신라의 저항에 부딪혀 결국 압록강 이북 지역으로 물러나고 고구려의 고토에는 발해가 건국되면서 신라는 대동강에서 원산만에 이르는 지역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태종 무열왕과 문무왕은 이러한 삼국 통일을 기반으로 전제 왕권을 강화하여 신문왕대와 성덕왕대에 이르면 전제 왕권의 극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경덕왕은 757년 전국의 모든 지명을 중국식으로 고치고 정치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선도강 이후 통일신라는 전제 왕권이 점차 약화되면서 지방 호족들의 영향력이 커지게 됩니다. 김원창의 반란과 장보고의 해상 세력이 등장하는 것도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이후 신라는 오랜 내란기를 거쳐 후삼국 시기로 이어졌고 935년에 경순왕이 고려에 자진 항복하는 것으로 신라는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통일신라 축성법의 특징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석상과 함께 발달한 토성 축성 기술의 변화 양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시대적 배경. 먼저 시대적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라에서 통일신라로 이어지는 축성의 역사는 몇 단계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신라가 소백산맥 이북 지역으로 진출하기 시작하는 5세기부터 임진강 유역에 이르는 7세기 중엽까지로 이 시기에는 기술적 완성도가 높고 규격화된 석축 성곽이 축성되었습니다. 둘째는 나당 전쟁 시기의 축성으로 주로 각주를 중심으로 대규모의 피난성을 구축하였습니다. 672년에는 한산주에 주장성을 축조하는 한편 673년에는 국원성, 북형산성, 소문성, 이산성, 주양성, 주잠성, 만흥사산성, 골쟁현성 등을 쌓았습니다. 셋째는 발해와의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하는 시기의 축성으로 718년 한산주 관내에 여러 성을 쌓아 발해의 침입에 대응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삼국시대의 성을 수축하기도 하였고 해발 고도가 비교적 높은 곳에 백제와 고구려의 기술을 융합하여 축성이 용이하면서도 화려한 통일신라의 축성법으로 성곽이 구축되었습니다. 넷째로 8세기 후반에 이르면 기존의 신라 축성법과 다른 독특한 형태의 석축성이 등장하게 됩니다. 개거식 성문과 협축식의 성벽, 정교하게 가공된 성도를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성곽은 군사력과 정치력, 새로운 사상을 갖춘 지방 호족들의 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처럼 통일신라 시기는 석축성 이외에도 기단성렬과 영정주, 중심 토루와 외피 토루를 특징으로 하는 정형화된 토성 축성 기술이 완성되어 고려 시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2. 주요 성곽. 좌랑님, 이제 시대적 배경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통일신라 시대의 주요 성곽에 대해 알려주세요. 네, 지금부터 통일신라 시대의 주요 성곽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남 이성산성은 한강이 넓게 조망되는 이성산에 있는 석축산성입니다.
이성산성은 신라가 한강 유역을 점유하고 난 이후 설치한 신주의 치소성으로 구축되었으며 성곽의 둘레는 1665m로 비교적 큰 규모에 속합니다. 발굴 조사 결과 성벽은 축조 시기를 달리하여 2차에 걸쳐 축성되었는데요. 1차 성벽은 6세기 중엽 장방형의 화강 편마암 성돌로 구축하였으며 2차 성벽은 1차 성벽의 바깥쪽에 덧붙여 쌓았습니다. 또한 2차 성벽은 화강암을 옥수수알 모양으로 전면 가공한 성돌과 채성벽보다 3-4배 정도 큰 지대석 사용, 그리고 완만한 경사의 성벽을 특징으로 하며 8세기 때에 개축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음성 망이산성은 삼국시대의 성곽 중에서는 비교적 해발 고도가 높은 해발 472m 지점에 쌓은 포곡식 석축 산성입니다. 성곽의 둘레는 2080m이며 전체적인 형태는 장방형입니다. 성벽 축성 방법을 보면 삼국시대의 신라성과 달리 안쪽에 너비 5m 이상의 토축부를 먼저 조성하고 약 3m 너비의 석축 성벽을 덧붙여 쌓았습니다. 또한 망이산성은 성벽 하단부의 채성벽보다 크기가 큰 지대석을 사용하였고 성돌은 화강함을 사각추형으로 전면 가공하였으며 보축 성벽이 확인되지 않고 개거식 성문이 설치된 점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연기 운주산성은 해발 459m인 운주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 둘레 3098m에 이르는 대규모 포곡식 석축 산성입니다. 운주산성은 백제성으로 추정되기도 하였으나 발굴 조사 결과 통일신라 시기에 구축된 성으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성벽은 생토층을 정지하고 점토와 할석으로 다짐한 이후 대형의 지대석을 놓고 장방형이나 방형으로 가공된 화강암 성돌로 정연하게 성벽을 구축하였습니다. 성돌은 들여쌓기를 하여 경사가 완만하며 내부의 토축부를 먼저 조성하고 면석과 얇은 뒤체음 형태로 석축성을 구축하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파주 덕진산성은 임진강 부근에 구축된 고구려성을 삼국통일 이후 신라가 개축하여 쌓은 성입니다. 둘레는 600m 정도이며 화강 편마암 성돌을 주로 하는 초축 성벽 바깥에 가공된 화강암 성돌로 덧붙여 쌓은 성벽이 확인되었습니다. 초축 성벽은 토성을 쌓듯이 내탁부를 먼저 조성한 후 석축을 쌓았는데 이는 협축식 성벽을 기본으로 하던 신라의 축성법이 고구려 축성기술의 영향을 받아 변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덕진산성에서는 편마암 성돌에서 화강암 성돌로 석재가 변화되며 절석 가공된 세장방형 성돌에서 방형에 가까운 전면 가공 성돌로 변화되는 축성 기법의 변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서천 남산성은 서해안과 금강 하구까지 한눈에 관망할 수 있는 남산의 정상부에 구축된 태묘식 석축 산성으로 둘레는 633m 정도입니다. 성벽은 방어에 취약한 동서쪽의 능선부는 협축하여 높게 쌓아 올렸으며 북쪽과 남쪽의 급경사면은 안쪽에 토축부를 먼저 조성하고 외면에 석축을 부가한 편축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협축식 성벽의 기저부 너비는 7m 정도이고 높이도 7m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남산성은 화강암으로 전면 가공된 성돌과 장방형 치, 곡선으로 처리된 문구부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직산 사산성은 해발 176m인 성산의 저상부를 애워싼 석축 내성과 북동향 한 계곡까지 애워싼 토성으로 구축된 외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성의 둘레는 750m이고 외성은 1030m에 달하는데 삼국시대에 축성된 내성을 통일신라 시대에 확장하여 쌓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발굴 조사 결과 외성은 6.4m 너비로
기단 성렬을 깔고 3.4m 간격으로 영정주 초석을 놓은 후 정교하게 판축하여 중심 토루를 구축하고 내피 토루와 외피 토루를 덧붙여서 마감하였음이 확인되어 통일신라시대의 전형적인 토성 축성 기법을 보여줍니다. 7번째로 화성 당성은 신라의 대중국 교류를 위한 기항지로 알려져 있는 중요한 성입니다. 정상부에는 6세기 중엽 이후 구축된 신라 석축산성이 있고 석축성에 덧붙여 쌓는 둘레 1148m에 달하는 토성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발굴조사 결과 성벽 기저 부의 너비는 6.6m이고 성벽의 잔존 높이는 3m이며 기단 성렬을 놓고 영정주를 세운 후 중심 토루를 판축하고 내피 토루와 외피 토루를 덧붙여서 마감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문구부는 석축으로 마감하였으며 외피 토루와 내피 토루의 바닥에는 인위적으로 갈아놓은 와적층이 확인되었습니다. 더불어 당성의 토성은 9세기대에 축성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고려시대의 전형적인 토성 축성 기법은 통일신라시대에 이미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축성기법의 특징. 좌랑님, 통일신라시대 축성기법의 특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통일신라시대 축성기법의 특징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일신라의 축성법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축성기법의 융합을 특징으로 합니다. 석축성의 경우 고구려의 축성법을 응용하여 내부의 토축부를 먼저 조성한 이후 석축으로 마감하거나 기존의 성벽에 덧대어 성벽을 구축함으로써 축성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또한 토성의 경우는 백제의 축성 기술을 받아들여 영정주를 활용하고 지대석을 더하여 새로운 유형의 토성 축성 기술을 완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성도를 잘 다듬어 아름답게 만들어 사용한 것입니다. 단단한 화성암인 화강암을 잘라내어 성돌 하나하나를 가공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다수의 석공이 있어야 하는데 8세기 때의 수많은 건축물과 불상, 탑 등에 대한 수요가 이러한 장인들을 양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기의 성돌은 삼국시대 성돌에 비하여 너비가 좁아져 정방형에 가까워지고 두께는 30cm 내외로 두꺼워지며 고운 정다듬으로 전면의 모서리를 둥글게 가공하고 전체적인 형태는 사각주형이 되도록 하여 성곽의 외관이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참고 자료를 클릭하여 시기별 성돌 가공 형태의 변화에 대해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 특징은 지대석을 사용한 것입니다. 통일신라 시대에는 채성벽의 기저부에 채성벽보다 3, 4배 정도 큰 지대석이 사용되었습니다. 지대석은 축성 후 흙으로 다시 복토하여 지면에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채성벽돌에 비하여 거칠게 가공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대석의 바깥쪽에는 박석을 깔아놓아 우수로 인하여 성벽 기저부의 흙이 파여나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성벽이 낮고 경사가 완만하다는 것입니다. 통일신라 시대의 성벽은 삼국시대의 성벽에 비하여 성벽의 높이가 낮아지게 됩니다. 한 예로 고신라 시기의 삼년산성은 높이 20m가 넘을 정도로 축조되었지만 통일신라 시기의 성벽은 높이가 점차 낮아져 4에서 5m 정도의 높이를 유지하게 됩니다. 또한 성벽의 경사각 역시 80도 내외의 수직에 가까운 삼국시대의 성벽에 비하여 들여쌓기를 통해 70도 내외의 완경사를 유지토록 함으로써 채성벽 석축부가 얇아짐에 따른 붕괴의 위험을 감소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으로는 보축 성벽이 점차 사라지게 된 것을 들 수 있는데요. 채성벽의 높이가 낮아지고 성벽의 경사각이 완만해짐에 따라 성벽의 붕괴 위험이 줄어들면서 보축 성벽이 점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특징으로는 내탁부 조성과 편축식 성벽을 들 수 있습니다. 삼국시대 성곽에 비하여 가장 달라진 점 중 하나가 바로 협축식 전면 석축성벽에서 편축식 성벽으로 변화되었다는 점인데요. 석축부를 얇게 함으로써 석재의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인 반면 경사면인 경우는 축성 대상지의 기초부를 층단식이나 경사 형태로 정지하고 석축을 덧붙였으며 평지인 경우는 토성을 구축하듯이 토성부를 먼저 조성한 이후에 석축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특징은 개거식 성문 형태로의 변화입니다. 원래 신라 석성의 전형적인 성문 형태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하는 현문식 성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문은 적을 방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는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점차 현문식 성문이 사라지고 개거식으로 바뀌게 되며 기존의 현문식 성문은 문구부까지 흙으로 복토하거나 계단을 설치하여 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특징은 성벽 통과식 방형 수구입니다. 삼국시대 신라 성곽의 수구는 위가 좁고 아래가 넓은 사다리꼴 모양을 특징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통일신라 시기로 접어들면서 수구의 형태는 점차 위아래의 너비가 똑같은 방형을 띠고 있으며 물의 유속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수구 바닥은 층단식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출수구의 바닥돌은 혓바닥처럼 바깥으로 길게 내밀도록 하여 채성벽으로 물이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였으며 물이 떨어지는 바닥에는 박석을 깔고 배수로를 설치하여 흙이 파여나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특징은 기존 성벽에 덧대어 쌓는 기법이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한 예로 연천 호로고루나 당포성은 붕괴된 고구려 성벽의 잔해물을 제거하지 않고 성벽 바깥쪽에서 새로운 성벽을 덧붙여 쌓았습니다. 또한 이성산성과 덕진산성은 처음에 쌓은 신라 성벽의 바깥쪽에 새로운 성벽을 덧붙여 쌓음으로써 시간의 경과에 따른 축성기법의 변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 번째 특징은 문구부를 곡선으로 처리하였다는 점입니다. 8세기 말에서 9세기 대에는 정치력과 군세력을 겸비한 호족 세력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성곽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는 구릉 정상부에 퇴매식으로 쌓은 1km 미만의 석축성들인데 문구부가 곡선으로 처리된 개거식 성문을 특징으로 합니다. 또한 채성벽은 토축부를 먼저 조성하고 지대석과 가공된 성도를 사용하여 편축식으로 성벽을 구축하지만 문구부는 협축식으로 마감하였습니다. 대전 보문산성이나 서천 남산성, 아산 학성산성 등이 이 시기의 산성으로 추정됩니다. 11번째 특징은 기단 성렬이 있는 판축 토성입니다. 통일신라 시대에는 석성뿐 아니라 토성도 많이 구축되었는데요. 통일신라 시대의 토성은 일체형으로 구축되는 삼국시대와 달리 중심 토루와 내외피 토루로 구성된 전형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 중심 토루의 너비만큼 기단 성렬이 설치되고 일정한 간격으로 영정줄을 세웠으며 정장목과 횡장목, 협판 등을 설치하여 중심 토루를 먼저 쌓은 후 외피 토루와 내피 토루를 덧붙여 성벽을 완성하였습니다. 이때 내피 토루와 외피 토루의 바닥면에는 폐화를 깔아 성벽이 견고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등 고려시대 토성에서 확인되는 축성 기법이 이미 통일신라 시기에 구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12번째 특징은 성내에서 다량의 명문 기와가 출토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성곽 안에는 병영과 창고, 행정 건물 등 다수의 기와 건물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9세기대 이후에는 특히 명문 기와가 급증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문와의 내용 중에는 와초라는 명문이 많은데 이는 기와를 의미하는 순수한 우리말인 디세를 한자로 표기한 것입니다. 디세는 질과 세로, 세가 기와를 의미하는 용내는 수막세, 안막세, 너세, 곱세 등의 용어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좌랑님,
너무 많이 배웠더니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삼국시대 신라와 통일신라 시대의 축성법을 간단히 비교해서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줄 알고 삼국시대 신라와 통일신라 시대의 축성법을 비교하여 간단한 표로 작성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표를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나와 같이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몇 가지 퀴즈를 통해 이제까지 들려준 이야기를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이번 시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통일신라의 성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